산림치유원장 구도원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와 치유를 위한 온라인 산림치유 박람회,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이 힐링 토크의 주인공은 아마도 어쩌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실 분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반듯한 개그맨, 개그계의 신사, 미담 자판기, 뭐 이런 별명이 붙으신 분입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박수홍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 괜찮으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시간 예. 전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미담 자판기 하니까 유재석 씨 기대했을 텐데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는 유재석 씨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 정말 어려운 시간 쪼개서 이 시간 내주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시간 많이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신데 아이고 예. 그래요. 네. 제가 참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제 방송인으로서 여러 가지 면모가 있는데 네. 늘 반듯한 느낌을 줘서 반듯하면서 예. 이런 방송 개그 이 가수도이시잖아요. 예.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을 네.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 이면에 아마도 남다른 생각과 아픔과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반듯한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이 삐뚤어진 적도 있었고요. 제가 그 반듯하다는 말이 정말 부끄럽고 근데 뭐 하나 저한테 뭐 단점이자 장점이라면 제가 그 겁이 좀 많습니다. 겁이 많아서 사실은 뭐 방송하면서도 그 좀 조심스러운 면이 많았고 또 이제 그게 뭐 단점이 될 때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 미뤘었고 근데 이제 진짜 겁을 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서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좀 후회할 때도 많았고요. 솔직히 제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뭐 그랬습니다. 네. 제일 후회할 때가 뭐였어요? 사랑에 대한 제 욕심을, 그게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이고 가장 제가 원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가족이나 아니면은 일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겁을 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월 가버렸죠. 네. 예. 지금 여러 이제 뭐 개그계도 계셨고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도 되시고 그 중에 가장 우리 박수홍 씨께서 생각하시는 이것은 내 천직이다, 나한테 제일 맞는 거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요. 연예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건방진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남들보다 특출하진 않지만 그렇게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기타를 사서 기타를 배우고 또 이제 20살이 돼서는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배워서 하루에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한 게 8시간을 꼭 피아노 앞에 앉아있자라는 약속을 해가지고 그게 지켜져서 1년 만에 제가 개그맨 시험을 피아노 치면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천직에 대해서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생에서 꿈꿨던 것 같습니다. 제 천직이라는 것을 방송이라는 것을.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분야가 이제 가수라서 나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돈 투자해서 제가 앨범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수홍님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연예계에 있는 방송인들이
가장 힘든 때가 어떤 때인지 그 좀 묻고 싶네요. 저 직업적인 애환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크게 보면 사회 전체가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뭐 나 혼자 힘들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네. 함께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게 참 필요하다고. 그래서 원장님 같은 분이 필요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필요해요. 박수홍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위로 받고 예, 저런 가운데서도 또 이제 웃음을 이끌고 이제 네. 철없는 것 보여서 엄마가 땀 흘리고 이러는 거 보면서 근데 네. 그 정말 시시때때로 정치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네. 그 평가받아야 되는 것의 어려움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좀 실감나게 좀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비정규직을 가지신 모든 분들의 애환이지만 하루아침에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그렇군.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불과 3일 전에 문자로 통보받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진행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나 하나 빠져야 될 때, 그게 내가 될 때, 그럴 때는 정말 좀 박탈감이나 나는 이 직업이 나하고 안 맞나라는 걸 많이 고민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 그게 뭐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네. 어떤 통보, 절망적인 통보를 네. 받기도 하고 네. 대책은 없고 네.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하루아침에 또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네. 안티도 많이 생기기도 네. 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연예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좀 덜어 있지 않나요? 네, 저도 뭐 주변에 본인은 아니고. 사실은 저는 참 멘탈이 좋은 편이라기보다 좀 단순한 편이라서 그나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시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승면이라는 걸 좀 원하고 그걸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삶이 참 길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은 오늘도 스케줄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다 보니까 네. 어젯밤에도 누워서 거의 뭐 1시간 넘게를 계속 자야 되는데라는 강박감에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 일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더 힘든 건 일이 없어서 그렇죠. 그 강박감. 네. 그게 이제 또 일이 많아져도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제 동료 중에 뭐 김구라 씨도 그렇고 또 정말 밝은 성격인 차태현 씨도 그렇고 그렇죠. 네. 뭐 선배님 중에는 이경규 선배님도 그렇고 이 남희석 씨도 그렇고 이 공황 장애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제가 주변 분들 보면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같이 느끼는 거지만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이제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오로지 유지하고 이어나가고 아니면 또 언제 한순간 또 끌어내릴지 모르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똑같은 애환이겠구나. 왜냐면 선택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선택이 안 되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일부분 몇 분들은 이제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많은 분들은 거의 99%는 기다려야 되는 삶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박수홍 씨께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마음의 고요함이나 이런 어떤 방식으로 찾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그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삼형제 중에 둘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사랑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지금도 제가 제 성향을 이렇게 뒤돌아보자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게 왜 나는 이기적이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타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그걸 비춰서 내가 행복한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왜 나는 누군가가 행복해하면 그거에 만족할까? 일례로 저는 뭐 제가 원하는 차나 아니면 차 종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집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선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면 누군가가 이제 편안해한다면 가족들이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인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을 찾아가고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그 삶에 대한 고집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근래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그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참 제 자신한테 조금 놀래고 있고 요즘은 저한테는 사랑하는 존재들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딱딱딱딱. 예,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작년인데 길고양이 다홍이라고 이름이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고양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사람이 아니고 사람도 있고요. 사람도 있어요? 네. 오케이.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전 자식을 낳은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거 드신 분들이 고양이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키워보시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러군요. 그러군요. 세상에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 물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제가 그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오롯이 너무 웃으시는 게 근데 사는 사람 계속 얘기해서 그 나이에 요즘에 이제 좋은 일이 있나 생겨야죠. 예, 그럼요. 근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코로나 블루 얘기잖아요. 블루라는 게 이제 우울이라는 뜻이거든요. 뭉쳐 있다는 뜻인데 이 우울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심하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거고 공황장애는 마치 이제 호흡이 막히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코로나 블루 우울증은 없으세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고 상관없이 이게 연예 활동하시면서 제가 솔직히 근래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뒤돌아보면서 솔직히 이건 요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분들이겠지만 돌아보게 됐고요. 우울감을 넘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신념가처럼 갖고 있었던 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라는 였는데 이제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제 직업적인 이 고뇌이면서 감사함이 방송에 나가면은 제가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 직업이고 밝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누군가 이게 직업적인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자리에 가서는 밝은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치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기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고 제가 일부러라도 직업적으로 웃다 보니까 그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직업에 더 감사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면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웃을 일이 없겠지만 내 옆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또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 해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성공이라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내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를 만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을 제 삶에서 그렇죠. 많이 정말 대입을 해봅니다. 네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울이라고 하잖아요.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네. 안 좋을 때는 너무, 이 격차가 심한,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고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길,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고, 이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웃음이 꾸며진 것이 아니고 자기 삶으로 체화됐을 때 이제 시청자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분의 삶을 통해서 네. 그분의 이 앞과 뒤가 같음을 보면서 감동하고 이러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서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보람을 얻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 책에서도 제가 느낀 건데, 저도 예전에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기 책에서도 실패해야 그렇죠.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다고. 그럼요. 제가 왜 저는 제 삶에서 실패를 두려워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내가 사랑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직업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정말 실패하자. 이게 사람한테도 실패하고 내 일에서도 적당히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이건 정말 실패했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의 실패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랑도 사실은 여러 번 실패하고 좌절을 겪어야 이제 직관도 생기고 더 좋은 사랑을 만나기도 되죠. 정말로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포기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저를 온전히 희생할 수 있고, 제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사랑을 이루길 꿈꿉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한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결혼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바닥까지 한번 발을 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꿈이 생겼습니다. 뛰어오를 수 있는 꿈이. 내가 태어나서 가장 바랐던 게 뭐냐면, 무작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히 내가 알고 사랑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게 제 꿈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선하네요. 착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맞구나. 개그계의 신사가 맞구나. 미남 자판기, 왜 이런 별명이 나온 거죠?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겸손한 말씀 같은데. 제가 저는 정말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받은, 이게 너무나 정말 흔한 말이지만 제가 받은 사랑이 정말 너무 많고, 부끄럽습니다, 진짜. 박수홍 씨 말씀 중에 그 진솔한 말씀 중에 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반듯하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효자 노릇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직업적인 환경을 통해서 일탈을 경험했는데, 그 일탈이 본인을 지금 기쁘게 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삶의 일탈 행위가 일탈 상황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틀림없이 우리 박수홍 씨와의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메시지, 행복감, 새로운 도전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사업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먹기도 하고 그랬죠.
들어먹지는 않았고요. 아, 글쎄요? 예. 이거 잘못 알았구나. 저는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저는 정말 자연스럽고 만약에 그게 생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시기더라도 같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도 정말 어려운 와중에서도 내가 재밌고 아니면은 뭐 저는 제 일이 그랬거든요. 정말 사람들 이제 당장 일이 없어지고 막막하고 이제 나 뭐 하지? 정말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 편하게 뭐 방송 생활 했는지 알았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위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한테 물었던 게 너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있니? 너 이것만큼 널 즐겁게 하는 게 있니?였어요. 전 정말 제가 이 일하면서 즐거웠거든요. 지금도 말씀 나누면서 제가 어디 가서 저 원장님 같은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겠으며 감히 이런 얘기를 나누겠으며 제가 좋아해서 이런 그 카메라 앞에서 제 의지 어떻게 보면은 의지를 담는 얘기들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행복합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네. 여기에 보수까지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만약에 이게 보수가 없었더라도 저는 이 천직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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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수홍 씨와 대화하면서 참 많은 위로 치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면 내려놔라. 멈춰라. 이것이 우리 삶에 때때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걸 비운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기운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홍 씨 정말 반듯한 방송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개인의 사랑도 잘 이루어지고 하시는 사업도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깊은 마음의 바람을 담아서 전해드리고 오늘 이 힐링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